안녕하세요. 6500RP입니다. F1이나 르망24시는 아주 유명하지만 LMP1은 좀 생소한 이름인데요. LMP1은 르망 프로토타입 1의 약자로 르망24시 내구 레이스를 포함한 여러 대회에 출전하는 레이스카들 중 최고 성능을 가진 최상위 클래스입니다. 그 중에서도 더 강력한 출력을 자랑하는 LMP1 H 클래스는 하이브리드 시스템까지 곁들여 무게 878kg 이상의 900마력소 중의 출력을 갖춰 레이스카의 끝판왕 F1에 버금가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포르쉐, 아우디, 토요타 3강으로 굳어져 있던 2015년 갑작스럽게 닛산이 도전장을 내밀었죠. 그 이름은 GTR LM 니스모, 이렇게 생긴 레이스카로요. 근데 놀랍게도 LMP1의 전무후무한 프론트 엔진 전륜구동 FF였고 결과는 폭망이었습니다. 리어 미드시 후륜구동 RMR 외엔 살아남을 수 없는 최상위 클래스에 닛산은 대체 무슨 생각으로 FF를 내놓은 것인지, 그리고 왜 망하게 된 것인지 이번 영상에서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스포츠 성향이 짙은 브랜드인 닛산은 그동안 양산차를 개조해 내구 레이스에 출전해 왔는데 최상위 LMP1 클래스의 규정에서 허점을 찾아냅니다. 모두가 RMR이다 보니 리어인과 리어 디퓨저 등 후륜 쪽 공력 장치들에 제한이 많이 걸려 있었던 반면 전륜 쪽에는 공력 제한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F1이나 LMP1 같은 초고성능 클래스에서는 공기저항과 다운포스 등의 공력 성능이 승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닛산은 LMP1 H 클래스에서 기존 메이커들과 같은 방법으로는 승산이 없으니 완전히 생각을 뒤집어 전륜의 모든 성능을 몰빵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기본 컨셉은 전륜의 무게배분 65%를 주고 다운포스도 전륜의 65%를 몰아주는 거죠. 앞쪽에 커다란 스플리터로 얻은 지문 효과에 의해 대부분의 다운포스를 얻는데 경쟁자들은 앞쪽 바닥을 지난 공기가 차체 옆으로 지나가며 저항을 일으키는 반면 닛산의 레이스카는 공기가 운전석 좌우를 지나 아무것도 없는 운전석 뒤로 그대로 빠져나가도록 공기 터널을 뚫어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터널은 무려 사람이 들어갈 정도로 크죠. 타이어 폭도 전륜 360mm, 후륜 230mm로 전륜이 훨씬 넓고요. 500마력을 내는 엔진은 프론트 미드십에 얹혔고 그 앞에 있는 변속기를 통해 앞바퀴를 굴립니다. 모자라는 출력은 기계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담당하는데요. 이미 F1에서 컬스라는 이름으로 사용되었던 방식으로 플라이 휠이 무려 30,000rpm까지 돌아가며 전륜으로부터 제동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제가속 시 뒷바퀴에만 순간적인 출력을 전달하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지만 닛산은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 때문에 모든 게 망할 줄은 몰랐겠죠. 닛산은 영국의 토로트렉사에 이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개발을 의뢰했는데요. 처음에는 1500마력짜리 초강력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계획했으나 토로트렉사에서 기술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여 절반인 750마력으로 하향 조정했고 그래도 엔진까지 합쳐 1250마력이면 충분히 해볼 만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출력뿐만 아니라 레이스카 전체 설계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는데요. 제동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플라이휠이 흡수하니 브레이크 사이즈와 냉각 장치를 줄일 수 있었고 브레이크가 작으니 과거 13인치 F1 휠처럼 작은 휠의 두꺼운 높이의 타이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타이어가 완충작용을 하므로 서스펜션 용량도 줄일 수 있어 이런 컴팩트한 패키징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 하나에 맞춰 모든 부품들이 꼭 맞게 최적화된 것입니다. 강력한 출력, 높은 다운포스, 최소화된 공기저항 등 이대로만 되면 르망24시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토로트렉사가 그 중요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개발에 실패했다는 겁니다. 문제를 수습하느라 다른 내구 레이스들은 포기하고 최종 목표였던 르망24시에만 겨우 출전했는데요. 일단 코너 탈출 시 후륜에 들어갈 출력이 사라지면서 순수 전륜으로만 500마력을 감당하느라 제가속 성능이 망했고요. 제동 에너지를 받아줄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없으니 브레이크 사이즈를 키워야 했고 그에 맞춰 휠이 18인치로 커지면서 서스펜션 용량이 모자라 연석을 제대로 밟을 수도 없는 줄줄이 도미노의 총체적 난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앞서 설명한 신박한 공력 설계 덕에 직선에서만큼은 압도적으로 빨랐다고 합니다. 2015년 전세계의 이목을 한몸에 받은 닛산의 전륜구동 GTR LM 니스모는
결국 르망에서 경쟁 상대였던 포르쉐 919 하이브리드의 베스트랩 3분 16초보다 20초나 느린 기록을 남기고 랩수도 부족해 완주로 인정받지도 못한 채 그대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뒤로 이 닛산의 궤적은 프랑스 르망 박물관과 미국의 레인모터 박물관에 박제되었는데 지금도 잘 있는지 소식을 찾을 수가 없네요. 비록 무리한 단기간에 개발하고 처참하게 망해버린 비운의 레이스카지만 규정을 역이용한 대담한 발상을 생각에서 그치지 않고 빠르게 실행에 옮긴 건 정말 레이스카 역사에 남을 대단한 도전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꾸준히 이름이 언급되는 레이스카가 되어 있네요. 끝.